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일이 생생해요. 딸이 16살이던 그 해 가을이었죠. 남편은 원래 다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딸이 아빠라고 달려가도 귀찮다는 듯이 밀어내기 일쑤였어요. 그래도 바람을 피울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점점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이 있다며 나가는 일이 잦아졌을 때도 그냥 넘어갔어요. 딸 앞에서 부부싸움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들통이 났죠. 그것도 딸이 목격한 최악의 상황에서요. 그날 남편이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이제 더 이상 이 생활 못하겠다고 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전혀 없고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딸은 제가 키우고 자기는 새 출발할 거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저는 딸을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안 된다고 했지만 남편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매일같이 도장 찍으라고 닥달하고 제가 거부하면 소리를 지르고 급기야는 손까지 들었어요. 그 마지막 날 남편이 또 이혼 서류를 들고 와서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데 제가 거부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저를 밀치고 때리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질질 끌 거냐면서 당장 도장 찍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이 학원에서 돌아온 거였죠. 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고 눈에는 충격과 분노가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결국 저는 이혼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딸이 더 상처받는 모습을 볼 수는 없었거든요. 남편은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히자마자 짐을 챙겨서 나갔어요. 마지막까지 딸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요. 그날 밤 딸이 제 방으로 와서 안겼어요. 자기가 더 일찍 왔으면 말릴 수 있었을 거라면서 오히려 미안해했어요. 그때부터 진짜 저희 둘만의 삶이 시작됐어요. 딸은 그날 이후로 정말 아빠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자기가 커서 엄마한테 효도 많이 할 거고 아빠 몫까지 자기가 다 하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후로도 계속 연락을 하셨어요. 딸이 하나뿐인 손녀니까 궁금하다고 하시면서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시어머니도 남편이 잘못한 걸 알고 계셨고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들을 잘못 키웠다면서 미안해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종종 우리 집에 오셔서 딸을 보고 가시곤 했어요. 딸의 학용품이나 옷도 사다 주시고 제가 힘들 때는 반찬도 해다 주셨어요. 딸의 근황도 항상 궁금해 하셨고 딸도 할머니는 좋아했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이 이혼했지만 여전히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딸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던 중 소개로 만난 치과 의사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정말 반듯하고 딸한테 잘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예비 사위 집안은 꽤 잘 사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반대하시진 않을까 걱정이 많았죠.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오히려 상견례 때 사돈어른들이 혼자서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하시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10년 만에 전 남편이 나타난 거예요. 희정이가 의사 집안이랑 결혼한다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한테서 들었던 거였어요. 그러더니 갑작스럽게 미안하다고 그때 자기가 정신이 나갔었다고 이제라도 용서해 줄 수 없냐고 했어요. 결혼식에 가고 싶다고 아빠로서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때 딸이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전 남편을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혼 안 하겠다는 엄마 때려서 이혼 도장 찍게 한 건 그쪽이죠. 이제 와서 뻔뻔하게 미안하다고 하면 없던 일이 돼요? 전 그날 이후로 아빠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았으니 앞으로 나타나지 마세요. 딸의 단호한 말에 전 남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그 후로도 몇 번 더 찾아왔지만 딸은 절대 만나주지 않았어요. 전 남편이 저한테 제발 딸이랑 풀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동안 정말 후회하며 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와 헤어지고 도박에 빠져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시어머니한테서 딸이 의사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위 덕을 보려고 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도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정말 분노하셨어요. 내가 그 아이를 완전히 잘못 봤어. 딸을 그리워한다고 해서 정말 뉘우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돈 때문이었다니. 내 평생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없어.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전 남편과 완전히 연락을 끊으셨어요. 내가 너무 순진했어. 이제 진짜 아빠 노릇을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이제 나는 그런 아들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야. 딸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전 남편의 방문은 더 잦아졌어요. 결혼식에 혼주로 앉게 해달라고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 아빠가 없으면 안 되지 않냐고 했어요. 급기야는 예비 사위한테까지 연락을 하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딸이 정말 화를 냈어요. 정말 끝까지 민폐를 끼치려고 한다고 그냥 자기한테 맡겨달라고 했어요. 며칠 후 딸이 전 남편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했어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저도 함께 갔어요. 전 남편은 정말 기대에 찬 표정으로 와 있었어요. 딸이 드디어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딸은 할 말이 있어서 만나자고 한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동안 저를 몰래 지켜봤다고 하셨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할머니한테서 가끔 소식만 들었을 뿐이잖아요. 그냥 환심을 사려고 거짓말하신 거죠. 딸의 말에 전 남편이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그 여자랑 어떻게 살았는지, 언제 헤어졌는지, 요즘 도박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도 다 들었어요. 정말 딸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아마 시어머니와 제가 하는 대화를 다 들었던 모양이에요. 전 남편은 할 말을 잃고 있었고요. 그 여자와 헤어진 후에도 도박에 빠져서 빚을 많이 졌죠. 왜인지 아세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힘들면 도망가는 사람이니까요.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 남편에게는 치명타였을 거예요.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엄마가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엄마는 2개, 3개씩 일을 하며 저를 키웠어요. 아프거나 힘들어도 저한테는 절대 내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현재 도박빚이 많다는 거 알아요. 혹시 제 결혼식에 나타나서 남자친구 집안에 손 벌리려는 건 아니죠? 이제 정말 끝이에요. 더 이상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만약 제 결혼식장에 나타나거나 제 남편이나 시댁에 연락을 한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제 결혼식에서 아버지 역할을 하실 분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노릇을 하고 싶으셨다면 10년 전에 하셨어야죠. 이제 와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늦었으니까요. 딸의 결혼식에서 아버지 역할을 하실 분은 제가 10년 동안 일하고 있는 회사의 사장님이었어요. 정말 아버지처럼 딸을 챙겨주시고 딸의 성장 과정도 지켜봐 주신 분이었죠. 그날 이후로 전 남편은 정말 나타나지 않았어요. 결혼식 날이 왔어요. 사장님이 정말 딸의 아버지 역할을 완벽하게 해주셨어요. 딸과 함께 버진로드를 걸으실 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사실 저와 사장님은 최근에 좋은 인연으로 만나고 있었어요. 사장님은 6년 전에 사별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어느새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사이가 되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한창일 때였어요. 저는 사장님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 남편이 몰래 결혼식장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며칠 후에 시어머니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 남편이 딸의 결혼식에 와서 몰래 지켜보다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딸과 저 그리고 사장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돌아섰다고 했어요. 아마 그때 전 남편은 자신이 버린 가족이 사장님이라는 새로운 사람과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는 더욱 절망했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왠지 모르게 안타까웠어요. 10년 전에 당당하게 나갔던 그 사람이 이제는 몰래 숨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며칠 후 전 남편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술에 취해서 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아빠 버리고 행복할 수 있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딸이 미리 준비를 해뒀어요. 곧 경찰이 왔어요. 신고 들어왔습니다. 스토킹 및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딸이 미리 경찰에 신고를 해뒀던 거예요. 앞으로 이 집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 남편은 정말 나타나지 않았어요. 몇 개월 후 딸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엄마, 아빠가 지방으로 이사 갔대요. 그리고 빚도 많이 있어서 한동안은 우리한테 나타날 수 없을 거예요. 딸의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었어요. 그로부터 몇 개월 후 딸이 임신 소식을 가져왔어요.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몇 달 후 딸의 배가 제법 불러왔을 때 갑자기 딸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아빠가 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대놓고 딸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정말 분노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전 남편한테 전화하셨는데 통화하시는 걸 들으니 정말 화가 나셨나 봐요. 너 정말 미쳤구나. 이제 나타나서 또 돈을 달라고? 아빠 노릇도 제대로 못했으면서 자식한테 그게 무슨 짓이냐? 내가 너 때문에 애미 얼굴 볼 면목이 없다. 그 통화 이후로 시어머니는 더욱 확고해지셨어요. 앞으로 자식 없는 셈 치고 사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참 슬퍼 보였어요. 며칠 후 딸이 전 남편을 법무법인에서 변호사와 함께 만났어요.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어요. 그날 이후로 전 남편은 정말 나타나지 않았어요. 딸이 아이를 낳았을 때도, 돌잔치를 할 때도, 그 어느 때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착잡해 보였어요. 그 놈이 그러더라고. 결혼식 때 봤는데 네가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 자기가 10년 동안 버린 자리를 다른 남자가 채우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후회된다고 하면서 울더라고. 그제서야 알겠었어요. 전 남편이 결혼식장에서 본 건 딸의 결혼식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와 사장님이 함께 있는 모습, 제가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다 본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때 나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뭐하냐. 며느리는 이제 새로운 행복을 찾았는데 너 때문에 방해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어.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전 남편이 얼마나 비참했을지 상상이 됐어요. 자신이 버린 가족이 자신 없이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몰래 숨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 놈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 지가 가진 소중한 걸 다 버리고 나왔는데 이제는 돌아갈 곳도 없고 받아줄 사람도 없다면서 또 울고. 한심한 녀석. 시어머니도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그래도 내가 그랬어. 네가 선택한 거니까 동정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정말 냉정하게 말했지만 내 마음도 편하지는 않더라고. 그런데 내 자식인데도 용서가 쉽지 않구나. 여자의 도박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전 남편은 이제 친어머니마저 등을 돌린 상황이 된 거였어요. 정말 완전히 혼자가 된 거죠. 지금 저희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딸은 자신의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보람을 느끼고 있고 손자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딸이 어른이 되어서 한 말이 있어요. 엄마, 아빠는 저희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지금은 저희가 아빠를 놓아준 거예요. 더 이상 상처 주지 못하게. 정말 현명한 말이었어요. 저희는 상처받는 대신 더 강해졌고 더 행복해졌어요. 이제 딸의 복수는 끝났어요. 아니, 복수라기보다는 정당한 대응이었죠.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당당한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완벽했어요. 전 남편은 더 이상 저희 삶에 나타나지 않게 되었고 저희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요.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전 남편이 지방에서 작은 일을 하며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해요. 도박도 끊었다고 했고요. 딸이 그 소식을 들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희 이야기는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전 남편과의 악연도 끝났고 딸의 당당한 대응으로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때의 상처와 아픔이 결국 지금의 행복으로 이어졌으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